투원의 위치관계 이제 요 내용은 교육과정상에서는 사실 다루지는 않을 거야. 근데 실제로 원의 방정식의 문제를 보다 보면 얘네들이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을 지금 적는 거고, 교육과정상에서는 요 내용 자체는 아마 빠져있을 거고, 직선의 위치관계까지만 나와있어. 접선까지만. 자, 적어보면 투원의 위치관계가 크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인데 밖에서부터 교점이 하나씩 만들어져 간다고 생각하면 되고, 자, 첫 번째는 두 원이 만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럴 때 뭐가 만들어지냐? 접선이 만들어져. 이렇게. 이거 실선으로 그리면 돼. 이거 실선으로 그리세요. 자, 실선으로 그려. 에헤이. 자, 실선으로 두 개가 그려지는데 서로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두 원이 만나지 않을 때, 자, 접선이 두 개 생기고 또 다른 두 개가 만들어지는데, 자, 이렇게 서로 엇갈린 방향에서 접선이 두 개가 만들어져.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자, 같은 방향에서 그려지는 만나는 접선을 외접선이라고 하고, 그리고 서로 다른 방향에서 엇갈리게 나타내는 접선을 공통 내접선이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 같은 방향 쪽으로 지나가는 이 접선을 공통 외접선이다 라고 해. 자, 요런 애들을 공통인 외접선. 그래서 외접선의 뜻이 두 원을 동시에 지나가는 접선인데 저렇게 같은 방향 쪽에서 지나가는 접선을 공통 외접선이다 라고 하고, 이렇게 서로 엇갈려 가는 방향으로 가잖아. 오른쪽 왼쪽 서로 엇갈린 방향에서 접하는 접선을 공통 내접선이다 라고 해.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원이 만나지 않을 때, 자, 원 만나지는 않는데 어디서 만나지 않으면 두 원이 외부에서 만나지 않을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 원이, 자, 서로 외부에 위치해 있어. 외부에 있다는 얘기는 바깥쪽에 있고 만나지 않을 때 공통 접선이 총 4개가 그려지는데 외접선이 2개, 내접선이 2개. 그랬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두 원의 중심 간의 거리와 반지름의 관계입니다. 자, 요렇게 그려지겠지. 두 원의 중심을 연결한 게 중심 간의 거리야. 그럼 중심하고 중심을 연결한 거리. 얘를 우리가 D라고 놓게. 자, 얘를 D라고 놓고 얘를 반원 지름을 R1 그리고 얘를 R2라고 하고, 그 다음에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D라고 했을 때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가 누구보다 반지름의 합보다 더 크다. 두 원의 반지름의 합보다 더 크다 해서 위치관계가 확인. 자, 두 번째는 이제 안으로 점점점 다가가. 그래서 외부에 있는 한 점에서 서로 만날 때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는 접선이 2개밖에 안 그려지게 되고 내접선은 이미 두 원이 한 점에서 만나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교점이 1개야. 그렇기 때문에 내접선은 몇 개가 만들어지냐면 서로 엇갈린 방향에서 그려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공통 내접선은 1개만 만들어지게 되고 외접선은 2개. 그러면 얘네들은 우리가 위치관계를 뭐라고 하냐? 두 원이 외부에서 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외접한다 라고 합니다. 그럼 이 두 원의 위치관계가 외접할 때 조건은 두 원의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가 누구랑 같다? 두 원의 반지름의 합과 서로 같다. 얘가 R1, 얘가 R2. 그 다음에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가 D면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 중심 간의 거리는 두 원의 반지름의 합과 서로 같다. 그래서 두 원이 서로 외부에 있을 때 조건은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의 합보다 더 크고, 외접한다 또는 외부에 있는 한 점에서 만난다, 외접한다 그러면 두 원의 중심 간의 거리가 반지름의 합과 서로 같다. 그래서 얘가 안으로 쭉 들어가서 이제 몇 개에서 만나냐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건 원의 방정식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그림.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는 누구밖에 없다? 외접선. 공통 외접선만 몇 개가 그려지게 되고 2개가 그려지게 되고,
자, 마찬가지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 표시합니다. 얘가 R1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R2야. 그 다음에 중심 간의 거리는 자, 이 전체가 되겠지. 그러면 얘네들은 우리가 뭐라 한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런 경우는 두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하고, 자, 두 원의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의 차, 반지름에서 반지름까지 두 원의 반지름의 차의 절대값보다는 중심 간의 거리가 크고 두 원의 반지름의 합보다는 더 작다. 뭐 때문에? 삼각형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살짝 그려보면 중심에서 이 원 위에 있는 한 점까지가 반지름 R1이고 얘가 반지름 R2야. 얘가 R2고 얘가 R1이야. 그러면 하나의 삼각형이 그려지면서 삼각형의 조건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중심 간의 거리는 두 원의 반지름의 합이 삼각형의 두 변이 되기 때문에 두 변의 합보다는 작고 그 다음에 두 변의 차의 절대값보다는 더 크다. 이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조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자, 원이 내부에 있는 한 점에서 접할 때야. 그러니까 여기는 외의 접선이 같은 방향에서 그려질 때 오직 하나. 그럼 자, 이 원의 중심 하나를 여기다 찍고 중심 그리고 큰 원의 중심 여기. 그러면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와 반지름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 얘가 R1이야. 큰 원의 반지름 R1, 얘가 R2. 그 다음에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는 여기야. 따라서 내부의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럼 얘네들은 서로 내접한다 라고 쓸 수 있고, 이때 중심 간의 거리는 누구하고 같다? 반지름의 차의 절대값과 서로 같다. 이게 내접할 때 조건입니다. 접선은 외접선만 한 개. 자, 큰 원의 반지름 R1, 그 다음에 작은 원의 반지름 R2, 그 다음에 중심 간의 거리 여기가 D.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원에서 내접하다가 안으로 점점 중심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원의 내부에서 만나지 않을 때야. 그럴 때 중심하고 반지름의 관계입니다. 한 원이 다른 원의 내부에 있다. 그럴 때 중심 간의 거리는 두 원의 반지름의 차의 절대값보다는 반드시 작을 수밖에 없지. 반지름의 차는 R1에서 R2를 빼게 되면, R2 잘못 표시했는데? 미안해. R2면 여기지, 여기. 원에서 원까지니까 미안. 그러면 두 원의 반지름에서, 큰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빼면 얘는 중심 간의 거리 D만 남는 게 아니라 요만큼의 거리가 남아. 그래서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가 두 원의 반지름의 차의 절대값보다는 더 작고, 그 다음에 반드시 누구보다는 더 커야 돼. 0보다는 커야 돼. 자, 마지막입니다. 중심이 움직여서 둘이 중심이 완전히 포개어져 버렸어요. 이런 원을. 자, 중심이 일치하게 되는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동심원이다 라고 해. 그럼 동심원은 중심이 아예 일치해 버렸어. 그럴 때는 다른 거 없죠.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가 그냥 0일 뿐이야. 근데 이제 원의 방정식에서 많이 나오는 케이스는 어떤 거? 요거. 두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그러면 자, 좀 원을 안 해서 조금 힘들 것 같긴 한데 받아들이기가, 원이 있으면 이 원 위에 있는 두 점을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현이라고 해. 이거는 중학교 1학년 때 이미 다 배웠고. 그러면 두 원이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면 반드시 뭐가 생기냐면
서로 다른 점이 생겨. 만나는 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돼. 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면 결국은 이 교점을 우리가 A하고 B라고 했을 때 이 선분 AB가 중심을 O로 하는 원의 현이기도 하지만 중심을 O'으로 하는 이 원의 현이기도 하기 때문에 선분 AB는 두 원의 공통현이 돼.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공통현이다 라고 해. 그러면 문제에서 원의 방정식에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라는 말은 결국은 언제를 말한다? 이 공통현을 지나는 직선이 바로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돼.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라 또는 그걸 물어보면 결국 공통현의 방정식을 묻는 것과 같은 말.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현이 하나 있어. 원에서 한 원의 현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분명히 이 원은 중심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현을 기준으로 해서 중심이 주어지게 되면 이 중심에서 이 현까지의 거리는 반드시 이 현까지의 거리는 뭘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찾을 거고, 그 다음에 이 원의 중심에서 이 현에 내린 수선이야. 자, 중심에서 이 현에다가 수선을 내리게 되면 이 수선은 반드시 현을 수직 2등분 한다.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거 원 배울 때 나와. 3-에서 지금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못 내려가고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니까 잘 들어놓고. 자, 중심에서 이 원 위에 있는 한 점까지 연결하면 반지름이야.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서로 같고 수직이기 때문에 삼각형 얘를 O로 놓고 얘를 H라고 했을 때 삼각형 OBH와 삼각형 OCH는 서로 합동이 돼. 무슨 합동? 그럼 합동이면 무슨 합동? 방금 수선 내렸다고 안 했어? R, H, S 합동. 빗변이 반지름이죠. 반지름의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누가 공통이야? 선분 OH가 공통이고 직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RHS 합동. 합동이니까 당연히 뭐가 같아? 선분 BH와 선분 CH의 길이가 서로 같아지지.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 현에 내린 수선은 그 현을 반드시 수직 2등분 한다. 기억합니다. 원의 중요한 성질. 자, 그래서 걔를 바탕으로 해서 두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과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인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과 똑같습니다. 교점을 찾기 위해서 연립할 거기 때문에 얘네들 사이에서 우리가 뭘 해주자? x의 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y 더하기 c에다가 반대 나머지 한 원에다가 상수배했을 때 얘네들끼리 서로 연립해서 2차항의 계수랑 상수항이라든가 뭐 요런 애들 정리해서 뭘 찾는 거야? 교점을 찾는 과정이 만들어지게 돼. 그럼 어차피 얘가 일반형인 형태이기 때문에 는 0의 꼴로 더해지기 때문에 k배에서 더하더라도 얘네들은 얼마? 0이 되는 거지. 근데 직선의 형태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반드시 뭘로 해야 돼? 지금 여기는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항이 사라져버리면 얘는 원현이라 그냥 결국은 뭐밖에 안 돼? 직선밖에 안 돼. 즉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과 교점을 찾기 위해서 얘네들끼리 서로 빼봐. 빼게 되면 2차항이 전부 다 소거가 되기 때문에 a-a'(x) 더하기 b-b'(y) 더하기 c-c'는 0이야. 그럼 결국 뭘밖에 안 돼? 1차 방정식의 형태로 바뀌어버려. 그럼 얘를 가져다가 어디다가 여기 있는 둘 중에 있는 하나에 있는 원의 방정식에 대입할 거 아니야. 그럼 그걸 대입해서 다시 뭐라는 거야? 2차 방정식, 공통수학 원에서 했죠. 그렇게 해서 2차 방정식의 형태로 바꾼 다음에 x하고 y를 전부 다 찾아서 원방을 만들어내야 돼. 그러면 원의 방정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만들어져야 된다? 원이 나오기 위해서는 세 점을 지나는 원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하겠어? 이 원의 방정식 얘네들을 연립했을 때 풀어내는 교점 2개 하고 나머지 반드시 뭐가 지나가야 돼? 지나는 점이 하나 주어져서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질 거란 얘기야. 근데 이 과정들이 쉽지는 않아. 굉장히 복잡해. 루트가 나올 수도 있고 분수가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 요 과정들을 다 하나로 우리가 근해 공식처럼 공식화해서 만든 게 얘란 얘기야. 방금 썼던 이런 방식들 연립해서 2차항 소거시키고 1차 방정식 만들고 1차 방정식을 2차 방정식에 대입해서 2차 방정식에서 근을 찾고 이런 과정들을 생략해서 만들어낸 게 정리해서 만든 게 바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란 얘기야. 단 원의 방정식은 x하고 y에 관한 2차식의 형태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요때 만들어지는 상수 k는 반드시 얼마가 아니다. 마이너스 1이 아닌 상수여야 된다. 얘가 K가 마이너스 1이 돼버리면 2차가 소거되면서 1차 방정식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지지 않을 거란 얘기야. 그러면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나올 때는 누구를 꼭 주겠어? 지나는 점을 반드시 주지. 자, 얘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야. 그러면 여기서 공통현이면 뭐가 돼? 아까 했던 것처럼 아까 말했지?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과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더하기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은 0일 때 얘네들을 교점 찾기 위해서 빼봐. 그러면 k가 마이너스 1이 아닌 이유가 그거고 빼면 얘네들 다 지워지고 뭘로 나오게 된다고? 1차 방정식의 형태로 나오게 돼. 그럼 결국 얘는 뭐냐? 이 원이 지나는 점들이 요 x하고 y야. 그 위에 있는 한 점이 교점이 바로 이 x, y를 지나는 직선이 돼.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면서 다른 어떤 한 점을 주면 이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그려질 거고 얘네들을 뺐을 때 만들어진 1차 방정식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고. 그래서 3번은 뭘 의미하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 그럼 여기가 뭐야? 두 원의 교점이니까 얘랑 얘가 만들어질 거고 자 요렇게 생긴 두 개의 원이 있어. 근데 두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 그럼 서로 다른 두 점을 연결한 이 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했어? 공통현이다 라고 한다 그랬어. 그럼 공통현의 방정식이니까 결국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과 같아지게 돼.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면서 교점을 지나는 직선 얘는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보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과 같은 의미야. 따라서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할 거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했던 것과 똑같아. 비슷합니다. 모양은. 둘이 뭐 해줘? 2차를 소거시켜서 1차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빼서 만드는 식이 결국은 뭐가 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또는 공통현의 방정식이다. 즉 공통현의 방정식을 물어보면 두 원을 서로 빼줘. 두 원끼리 서로 빼면 뭐가 만들어진다?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자, 넘어가서 4번입니다. 자, 4번은 두 정점이야. 정점은 고정된 점, 움직이지 않는 점입니다. 거리의 비가 2:1이 되도록 점피의 자초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서 물어보는 점피를 뭘로 놓기로 했다? x, y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고, 문제는 거리의 비가 2:1이니까 결국 3분 AP 대 3분 BP는 2:1의 관계. 따라서 3분 AP는 2 곱하기 3분 BP가 될 거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니까 어차피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제곱권을 제곱할 거기 때문에 먼저 길이를 서로 양변 제곱해서 나타내. 그럼 얘네들이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x, y와 1,0과 4,0까지의 거리를 구할 거라서 ap의 제곱은 x-1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4 곱하기 pp의 제곱이니까 두 점 사이 거리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자, 전개해서 싹 x제곱 y제곱이랑 다 정리시키면 좌변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남고 우변은 3x의 제곱 플러스 3y의 제곱. 좌변에 있는 y제곱이랑 우변에서 만들어지는 4x제곱이랑 4y제곱이랑 전부 다 계산한 거. 그러면 결국은 최종적으로 다 정리시키면 양변 정리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1은 0. 따라서 얘는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서 표준형으로 바꾸니까 플러스 y의 제곱이고 플러스 4 그럼 2의 제곱. 따라서 문제에서 말하는 1,0과 4,0에서 거리의 비가 2대1이 되도록 하는 점 P의 자취는 결국은 중심을 몇 컴마 몇으로 하고 중심을 5,0이고 0으로 하고 반지름이 2인 원이 만들어져. 얘가 이 점 P의 자취의 방정식입니다. 문제는 자취의 방정식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라던가 넓이를 물어볼 거야. 그러면 결국은 어쨌든 자취의 방정식이 직선이 될지 문제에서는 저 점 P가 직선을 만들지 원을 만들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내야 되고 원이 나왔으면 뭐 해주면 되고 반지름 이용해서 둘레 구하 뭐 길이 구하라고 하면 둘레 구하면 되고 넓이 구하라고 하면 넓이 구해주면 되고. 자, 이런 원을 뭐라고 하냐면 아폴로니우스 원이다 라고 해. 즉 어떤 점 X축상에 있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점을 기준으로 해서 선분 A, B를 몇 대 몇으로 M 대 N으로 내분하는 이런 점들, 이런 점 P 같은 이런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 아폴로니우스 원이라고 한다. 자, 적어보면 두 정점 A, B가 있습니다. 자, 두 정점 A, B에 대해서 방금 위에서 한 것처럼 선분 PA와 선분 PB의 길이의 비가 M 대 N일 때 자, 요런 조건을 만족하는 점 P의 자취를 뭐라고 한다? 선분 AB의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자, 이런 원이 있구나 하고 기억해 놓으세요. 뭐 이거 막 외울 것까지는 없어. 아폴로니우스 원 찾으라고 하진 않아. 뭐 학교에서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아폴로니우스는 원을 찾아라라고 주는 게 아니라 저렇게 자취를 찾아서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여서 뭐 그 자취의 둘레라든가 길이라든가 뭐 넓이라든가 이런 걸 구하라고 하지 이 원이라고 주진 않기 때문에 얘를 기억하면 이렇게 하는 원도 있구나 라는 것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문제는 뭐야? 얘네들은 계속 나올 거야. 어떤 점 P의 자취를 구하는 거는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점 P의 어떤 점에 좌표 평면상의 어떤 점에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를 연습을 해. 저거를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아폴로니우스 원은 대놓고 학교에서 물어보고 그러진 않아. 이 원 찾으세요라고 안 해. 길이의 비가 몇 대 몇으로 나타내어질 때 저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이 뭡니까 이런 거 물어보겠지. 원이면은 중심이 얼마고 반지름이 얼마인 원이라고 쓰면 되고 직선이 나오면 기울기가 얼마이고 y절편이 얼마인 직선이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지. 저렇게 주진 않으니까 이런 원도 있구나 라는 거는 기억하고 그 다음에 원에서의 두 원 사이에서 위치의 관계는 교육과정상에서는 없지만
1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잘 응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세요. 왜냐하면 접선의 길이 같은 걸 물어볼 거야. 이렇게 이 접선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 요 길이를 물어볼 거기 때문에 중심에서 접선까지 중심에서 접선까지 수선 내리고 얘네들을 뭐해서 한 원의 중심에서 다른 원의 반지름의 수선을 내려서 길이를 구할 거기 때문에 요럴 때 많이 사용되니까 그림들 눈에 익혀놓고 그 다음에 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뭐 범위 같은 거 많이 물어볼 거야. 그런 것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지금 뭐냐면 2번하고 3번 꼭 기억해 놓고 찾는 방법. 일단 5분만 쉬었다가